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영끌이란 말이 있는데 영혼을 끌어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살 것 같은데 영혼을 끌어도 집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제가 돼요?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집을 어떻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뭐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들었거나 나 어떻게 해야지라고 혹시 알고 있는 분. 저는 큰 욕심을 낸 적은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냥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그냥 뭐 결혼을 해서 살더라도 그냥 작은 집에 뭐 전세부터 들어가서 시작해서 뭐 차근차근 돈 모으고 청약 여러 군데 좀 잘 넣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청약이 되면 또 잘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뭔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라도 받아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집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는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 돈이 안 들어가도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주식보다 더 사실은 더 시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운 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앞으로도 좀 집을 볼 때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오면 2, 3년 전에는 영끌에서 집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저는 집을 사자는 주의예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신혼부부는 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비혼으로 살고 그냥 내가 직장이 이르니까 이 동네 내 집을 하나 사겠다 그래서 오산에 제가 집을 사준 또 여성분이 한 분이 있어요. 집은 3억 5천인데 대출이 2억 5천을 했는데 자기 평생에 부모님이 공무원이라 대출 받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억 5천을 대출받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게 얼마 올랐다가 문제가 아니고 집이 해결된 거 개념이거든요.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때 기준이 뭐냐면 투자할 거냐 그러면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 살 것 같으면 대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집이 청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 이후도 끝나는 거니까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출의 원리금을 갚고 내 삶을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2억 5천이면 원리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친구는 한 달에 남는 돈이 130만 원이었어요. 그럼 80만 원 내고도 얼마가 남아요? 예, 물론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만 또 가봐야 되는 거지만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리고 막 헐리띠를 졸라 매고 50이 남는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다 보니 충분히 80만 원 내고 50만 원 남는 거로 자기 삶을 왜냐하면 차도 사야 되고 늘 제가 그리고 저는 삶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돈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사게 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빌라 이야기가 좀 했는데 서울 수도권 외에 빌라가 왜 요즘 가격이 오르냐. 부동산이 오른 것은 자산가들이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서울시 공급이 주택량이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내 집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되는 거는 1주택으로 안 봐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자꾸 있고 이건 뭐 이제 오늘 정부를 탓하거나 누가 잘못을 떠나서 현상을 좀 알려드리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집이 왜 오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볼 때 투기 세력들이 갈 데가 없는 거니까 돈은 풀려 있고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도 주식을 하질 않아요. 제가 아는 투기 세력들은 주식을 안 하고 죽으라고 부동산만 하거든요. 기다리는 동안도 주식 안 해요. 기다렸다가 지방에 한번 쑥 도는 거죠. 한 서너 명이. 그래서 어떤 부동산 기획팀에서 신청을 하면 버스 타고 거기 15명이 버스 타면서 부동산 전문가 설명하고 전국을 투어해요. 그리고 이제 줍줍 하거든요. 이 동네 잡자 그러면 서너 개씩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주택이 포함 안 돼서 요즘 오르는 거다 현상이 좀 되고 요즘 경제신문에 이제 집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택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인덱스 지수가 나오는데 요즘 지수 보면 7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올해 2월부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떨어졌는데 언론에 발표를 안 하고 한 10월 말부터 이제 부동산 하락이 됐다라고 이제 경제신문사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부동산 있는 분들이 서로 사고 팔아서 가격을 단합해서 못 낮추게 하는 것 때문에 매매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네. 매매 가격 올려서 그냥 던져서 네, 내놓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이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거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때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내 삶에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는 것들로까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볼 때 내가 들어갈 살 집이 있고 투자의 집이 있는데 살 집은 현금 흐름상 원리금을 내고 돈이 남아야 돼요. 제가 참 어떨 때는 답답한 건 뭐냐면 행동 경제학적으로 이론하고 다르게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게 이렇게 내 앞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고 현상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요. 그거 아닌데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도안군이 투자한 거는 모르겠는데 자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고 살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 어디든 그 또래 집이 있는데 집을 사가지고 집이 3억 4억 올랐어요. 근데 한 달에 내는 게 250만 원이 이자와 원리금을 내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오른 집을 팔고 더 변두리로 나가야죠. 변두리로 나가거나 네. 그 집에 전세로 있는 전- 거 그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우리는 또 전세를 받는 그렇게 게. 되겠죠. 예. 근데 전세를 주고 전세로 서울에는 못 있거든요. 아이들 돈은 3억 4억 벌었다고 애들 키우는 집이 일단 1번 그 집을 팔고 우리 동네 전세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더 멀리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선택을 집은 3억 올라서 좋잖아요. 그럼 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일단 그게 고민이에요. 집은 3억이 올랐고 5억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매달 잉여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묶여 있는 거고.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간단했잖아요. 집이 오르면 되지. 4억이 올랐는데 진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많아요. 아까워서 못 팔 것 같아요. 많아요. 내가 마이너스를 맨날 100만 원을 찍어도 네. 5, 6억, 네. 심지어 10억도 오르는데 네, 네.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근데 보상이 있는 거죠. 왜? 집이 올랐으니까. 예. 근데 집은 뭐예요? 죄송한데 장부 가격이에요. 주식도 올랐는데 팔고 내가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이건 무슨 가격이다? 장부 가격이죠. 비트코인도 장부 가격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자산 관리에서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서 써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집은 좋아서 쓰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 투자로 갈 건지 내 집에 내가 살 건지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해서 해야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집이 있던 없던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은 전세 끼고 사서 내가 들어갈 살 집도 아니야. 그러면 팔고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물론 청년들은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개념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해봐야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볼 때 투자로 살 거냐 내 집가 살 거냐 또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빌라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빌라로 1억을 벌었어요. 도안군이 3억이라 그러면 그거면 했어야 됐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빌라를 사서 1주택이 포함이 안 되면 모르나 이제 금액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 1억 넘으면 주택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상 청년주택은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신특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전략을 세우면 집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내가 진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 빌라를 삼으로 나는 이제 영원히 무주택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1억 2억 벌 수 있는데 인생을 20, 30년 살아봤을 때 수많은 전략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대출을 끼고 이거 선택 한 번이 이후에 나의 또 다른 부동산의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who cares. 주택자라는 네. 빨간 줄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부모님 명의를 빌려줘서 주택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게 장부 가격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익을 딱 봤다라는 경우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억 4억 이 청년이 아까 우리 도안군 비트코인 10%하고 50% 저축하는데 언제 3억을 모아요. 예,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다고 좀 보는데, 그거 아닐 때는 좀 주택을 평생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 건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질문들이 또 있어요? 그거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사요 말아요? 이 질문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은 있죠. 뭐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좀 이제 그래요. 지금 막 오르는데 이게 상투인지 아닌지 그런 그죠, 질문도 질문 있고, 패널 분들 중에는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연봉은 굉장히 높은데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할 돈은 안 되고, 그런데 임대주택은 안 너무 돼요. 소득이 높으니까 네, 할 수가 점수가 없고, 안- 그런 네네.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상 그것도 자녀가 있는 데서 다 빠지고 맞아요. 진짜 신혼부부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신혼부부 특공이 도움이 되면 제가 무조건 당첨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좋죠. 워낙 이게 케이스가 많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케이스 하나도 만들어 놓고 살다가 나는 그거 아니야 했는데, 만약에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또 내가 그렇게 케이스가 되면 그쪽으로 당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가 13점이 만점이에요. 13점이 만점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3점짜리가 4개예요. 3점짜리가 뭐냐면 청약통장 24회가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이제 3점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신혼부부예요. 저도 똑같이 경쟁해요. 청약통장 3점 없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죠. 다, 그건 다 있죠. 그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럼 3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3년 이내예요. 혼인신고로부터 3년 이내. 그러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혼하고 계속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모두 3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경쟁력이 없죠. 네, 그럼 그냥 기본으로 빵점이죠. 기본이죠. 이 시장에 들어오는 마켓에 들어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몇 점이에요? 6점.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산지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남의 교산지구라는 게 양재하고 가까워서 온누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이 또 양재 쪽이고 교회도 양재예요. 그러면 이제
교산 들어오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너 어디 사는데 주소지는 어디야? 양재죠. 빌라. 돈이 없으니까 빌라에 좀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꽝 되는 거죠. 공고일 날 동일 건설 지역 3년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가 나겠죠? 어디 지구에 몇 세대가 막 보통 1,500세대를 공고가 난다. 그럼 그 안에 신특공이 이제 민영은 보통 20%, 공공은 30%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라고 봤을 때 1,000세대 중에 300세대는 신혼부부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도 있고 생초도 있고. 그러면 이제 동일 건설 지역, 그러니까 이 건설 지역에서 공고가 나는 그날 내가 지난 3년간, 2년간, 1년간 지역이 어디였느냐 따지는데 그게 동일 건설 지역이어야 하는 그럼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남시여야 되는 거죠. 하남의 주소를 옮겨놔야 그 돼요? 친구들은 그리고 위장진입부터 하면 안 되죠. 불법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남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되네. 전세 뉴스를 볼 때 네. 잘 보세요. 뉴스는 2년 전부터 전세가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남아 돌았어요. 근데 데이터가 나오는 것 물량이 어딘가면 3기 신도시 근처에 주거지는 전세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다 거기에 다 이사를 와요. 가 있으시더라고요. 전부 우리 하남 제 미세 거기, 살거든요. 예, 청약 전부 되려고. 하남으로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양재 쪽에 있는 친구들은. 예, 하남에 전세가 없다고. 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사님이면 3년 뒤에 넣을 때 여기는 몇 점이에요? 점수가 없는 거죠. 그럼 뒤에 알고 이제 여기는 1년 뒤에 이사 왔어. 여기는 2년 뒤에 왔어. 그럼 여기는 1점. 여기는 2년 살았으니까 2점. 여기는 몇 년 살았어요? 3년 살았으니까 3점. 우리 모두 3년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총 몇 점이에요? 9점이죠. 마지막 남은 게 자녀 부양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임신을 안 했을 때는 일단 이 시장에 이순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 안 낳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면 아직 그 문화적으로 국가 정부가 그 어떤 트렌드를 아직까지 반영하기에는 아직 이 정부가 보통 늙은 거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다라고 보니까. 근데 아기를 나라 입장에서는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야 나라가 유지가 그래서 돼서. 주는 거예요. 예. 점수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개념이고. 그러면 보세요. 3년 이내에 보통 아기가 몇 명일까요? 한 명. 그렇죠. 한 명이죠. 그러면 몇 점이요? 10점. 이 시장에 들어오는 70%가 10점이에요. 여기는 동일 가격, 동일 점수면 뭐예요? 추첨. 행복주택은 추첨하는데 여기서 가점에서 동일일 때는 거의 추첨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점이 대부분인데 11점이 되면 확률이 80%가 돼요. 그럼 누가 11점?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아기를 더 여성분에게 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물어봐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여성분이 인정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실 모든 수고를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고 또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아이를 데리고 있고. 그래서 여성에게 물어봤는데 여성이 저는 자녀 2명 정도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3년째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명을 낳는 쌍둥이 낳는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내 삶에서 이건 똑같아요. 내 삶에서 우리가 아이를 2명 낳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집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그렇죠. 정보를 그것만 알아가는 거군요. 네네. 그것 이것 때문이 때문에 아니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집을 청약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청년들은 직업이 한 군데가 아니라 좀 옮겨 다닐 가능성도 많은데 네. 그럼 고려해야 될 게 직장이 네. 바뀔 수도 있고 뭐 남편이나 뭐 와이프나 같이 어디서 살지 고려를 하고 이런 걸 네, 다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최소 계획을 짜는 기간 한 3년 정도로 네, 건가요? 네, 네. 아,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집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까 사자는 주의고요. 그때 대출은 이제는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끌해야 되는 시기예요. 연끌의 금액이 내 삶을 유지하는 금액이고 그게 안 될 때는 똑같잖아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개념이 있고 내가 만약에 투자로 시작될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투자로 할 거면 위험이 커서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사는 거는 반대하는 거고요. 내 집은 언제든 사야 됩니다. 왜? 사용 자산을 빨리 쓰는 거니까. 남자들이 늘 좋아하는 겁니다. 차 기왕 쓸 거 빨리 사자. 저도 남자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는 내년에 대선을 좀 보라고 합니다. 조심스러운데 민주당 쪽에서 되면 그 공공 쪽이 늘어나게 지금 정책 자체가 이제 캡을 씌우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파트를 할 때 옛날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그게 다 풀렸거든. 2014년도에 개발 이익 환수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되면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급량과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어서 주택 공급이 많이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택 공급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이 없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청약할 네. 수 있는 공급의 데가 문제가 많지. 아니에요. 가격을 잡지는 못해요. 가격은 정부가 잡을 게 아니고요. 주택 가격은 역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본 전부 미국 국채금리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아무리 낮아서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낮는데 어떤 것들로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수요 공급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투기 세력이 움직이는 거다. 거기다가 지난 2, 3년 동안에 신혼부부들이 연끌해서 들어갔다. 청년들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가면 공공의 영역이 늘어지니까 기본주택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힘당에서 되면 공급을 계속 늘리게 돼 있어요. 늘리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더 풀어주는 거니까 어떻게든 공급이 늘어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5가지를 보는데 테이퍼링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금리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은 3.2까지 올라갔거든요. 주택 실제로 제 고객들이 대출 받아오는 금액들이 역대 1위로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긴 했어요. 오른 것들이 좀 하나 있고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투기 세력이 갈 때가 2024년 5년 되면 문재인 정부 임대 사업자 제도 시행한 게 8년이 끝나고 그거 끝나면 6개월 안에 안 팔면 양도세 면제가 안 돼서 그 물량이 생각보다 엄청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투기한 게 아닌데 내가 두 채야. 근데 이게 세금 때문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다 하게 했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8년이에요. 끝나고 나면 이제 매물 임대사업자가 끝나는데 혜택이 6개월 안에 어쨌든 가격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걸 안 팔면 양도세 면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내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 30만 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맞물려 가지고 LH 사건이 한번 터졌죠. 대장동이 터졌죠. 정치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잡으려고 갈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공급과 허들을 낮추는 개념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의 기본주택의 핵심은 연봉이 3억이라도 집이 없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제일 문제가 애매한 거예요. 그 연봉 얼마 안 되는 거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보는 관점은 미안한데 그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못 부르면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이 레퍼런스가 다 다른 거예요. 평균이 진짜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진짜. 만약에 내가 그 200이 별거 아닌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은 저는 내가 살 집이면 지금이라도 사서 이자 갚으면 사면 1년 뒤에 많이 떨어져야 10%거든요. 근데 또 자산 가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게 돼 있어요. 내 집은. 죄송한데 내 집 팔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냥 이제 그 대신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을 때 사서 5억 싸게 사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집이면 사라. 지금이라도 사라. 근데 이제 매매 청약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매매면 저는 1년 정도 기다리라고 해요. 2년 정도. 아까 내 집으로 살 거도 저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한 2년간 기다려라. 내년 대선 보고 기다리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는 떨어질 거다. 네. 근데 투자는 달라요. 투자는 언제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떨어지고 오를 게 아니고 지역마다 이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투자는 전세 끼고 다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 슬픈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는 아니겠다. 어떻게 집을 증여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수의 집이 아파트가 9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5만 원 고득의 그라시움을 이번에 제가 사드렸어요. 그럼 그걸 사고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6개월 안에 안 팔면 이 집 양도대가 나오니까 아들은 또 결혼 안 했는데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준 특수관계자는 양도 양수를 정리 안 하고 양도 양수를 하는데 30% 가격을 다운시켜도 국가에서 그 정도는 인정해줘요. 그럼 이제 9억 가족이고 30%까지는 거의 공시지가까지는 다운시켜 주는 거죠. 9억이면 30%면 한 2억 7천 3억이잖아요. 근데 거기 전세가 6억 5천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해서 그 친구한테 주는데 전세 끼고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넘기고 하는 건데 어쨌든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부동산 가지고 이제 돌리는 개념이라서 청년들이 힘을 내서 청약을 하고 그다음 임대로 들어가고 단계를 밟아 사야 된다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계를 밟아서 투자할 거냐 그러면 전세 끼고 사고 1주택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로 가면 1주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청약할 게 아닌 거니까. 이게 빌라예요. 그러면 빌라 사서 만약에 5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좀 보고 여러분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할 때 적합성 검토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증거사 가면 적합도 검사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되게 정직해요. 그게 안 맞으면 지속 가능하기 힘든 거죠. 와, 엄청나게 많은 얘기 궁금했던 거를 여쭤봤는데 일단 2부를 여기서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는 못다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